일단 오늘 수업부터 진행하고 앞에 그 질문 받을 것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3, 5, 2, 1이죠. 자, 마지막 단원 11번째 행렬입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정의로 한다고 했죠?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을, 그러니까 숫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로 묶어 나타내는 것. 그죠? 어떤 식으로? 행렬이라고 하는 건 저 직사각형처럼 여기 예를 들어 둘, 셋 요렇게 나와 있는 A, B, C, D, D, E, F 요렇게 나와 있는 직사각형 모양에 맞춰 있는 그 숫자 또는 문자를 요렇게 괄호 안에다가 그대로 적어주는 것을 행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에 행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가로 줄수를 여기를 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1행, 제1행, 제2행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어디를 한 줄 한 줄, 요 라인 한 줄 한 줄을 제1열, 제2열, 3열. 여기 꼭 튀어나와서 글씨가 뭉개졌어. 그 1열, 2열, 3열처럼 나오는 이렇게 줄과 칸을 구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뭐야? 행열이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읽어? 행부터 읽고 열을 나중에 읽는다예요. 그죠? 그 다음에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수나 문자를 성분이라고 한답니다. 뭐라고요? 성분이라는 애가 뭐라고요?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수나 문자를 성분이라고 한다. 그 영어 밑에서 보시면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요. 영어로 행렬 매트릭스. 침대 말고요.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행렬을 뜻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entry라던가 row 또는 column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읽어요? 여기는 몇 행 몇 년에 저 위에 있는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 A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A는 어디에? 제1행 1열. 제도 쓰지 맙시다. 귀찮으니까. 열의 성분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1행 1열의 성분. 그러면 그러니까 2행 3열의 성분은 누가 되는 거지? 2행 3열의 성분은 F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읽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M 곱하기 N 행렬. 그 행렬의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생겨먹은 애들을 그러니까 2행짜리, 3열짜리 이렇게 생겨먹은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2행, 3열짜리의 성분, 그러니까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줄여서 얘를 뭐라고 읽어요?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부터?
행부터 먼저 그리고 열 나중에 그래서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된다고요? 2행 3열이니까 2 곱하기 3행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오늘따라 글씨가 난리가 나는데 왜 그러지? 오늘따라 글씨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2 곱하기 3행렬. 근데 그렇게 나오는 애들 중에서 만약에 m과 n이 서로 같은 그 애를 뭐라고 부른다?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른다고요. 정사각 행렬이라는 게 뭐라고? 행과 행의 수와 열의 수가 서로 같은 성분. 예를 들자면 어떤 애들? 2 곱하기 2 행렬, 3 곱하기 3 행렬, 4 곱하기 4 행렬 등등등 이런 애들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 2차 정사각 행렬 이런 식으로 읽어줍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4 곱하기 4 행렬이라고요? 아, 쟤도 안 붙이네요.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뭐 붙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얘는 뭐라고요? 4차 정사각행렬, 얘는 3차 정사각행렬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이제 2by 3이라고 바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게 더 맞는 읽는 방법이긴 해요, 사실. 뭐라고요? n by n 행렬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2 by 3. 참 웃겨져. 참 웃겨요. 2는 한글, 3도 한글, 사이에 낀 바이만 바이. 그래서 뭐 2 by 3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째낄게요. 자, 행렬의 I, J 성분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인데요. 행렬은 너 노트도 안 들고 왔니? 들고 온 게 뭐가 있니? 새로운 노트에다가 새롭게 적게? 어차피 공통수학 1 개념 적을 거면 공통수학 2 개념을 이어서 적으면 되지 않니? 그 개념 노트 없었어? 너 개념 노트 만들었었잖아. 잘했다 이 새끼야. 옮겨 적어놔라. 자, 그냥 행렬이라고 그 성분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이거. 아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I, J. I, J의 성분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냥 A, I, J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성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A의 1행 1열 성분은 A입니다. 여기서 요거 보고서 A의 1행 3열의 성분은 C입니다. 오케이? A의 2행 2열의 성분은 E라는 I입니다. 등등등 이런 거를 성분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읽고 넘어갈게요. 핵심 개념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당연한 내용이라서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걸 내가 굳이 적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을 내용이라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행렬이 서로 같은 조건은 어떤 걸 만족할 때?
모양이 서로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가 같아야 된다고? 모양이 서로 같은데 뭐까지 같으면 각각의 성분들 값이 모두 같으면 이 두 행렬은 서로 같은 행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부터 한번 좀 빠르게 필요한 것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필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번에 1번. 이행 성분, 모든 성분의 합 얼마? 1. 3열 모든 성분의 합은 15. 2,1. 이행 1열 성분과 1행 3열 성분의 곱. 2 곱하기 7이니까 14. 2행 3열의 성분에서 3행 2열의 성분을 빼랍니다. 2행 3열의 성분은 마이너스 1. 3행 2열의 성분은 8. 빼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게 되겠죠. 다음 그렇게 해서 필수예제 2번 행렬 구하는 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자 필수예제 2번에 문제를 끝까지 읽으세요. 단 i라고 하는 애는 1과 2까지 j라고 하는 애는 1과 2와 3에서 본대요. 몇 곱하기 몇 행렬 몇 바이 몇이라고? 2바이 3이라고요. 2바이 3이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1번 A의 ij 성분의 값은 3i 2j 값이래요. 자, 1행 1열부터 2행 3열까지 의 값을 11, 12, 13, 21, 22, 23을 각각 집어넣어서 빈칸을 채워봅시다. 11, 1, 12, 마이너스 1, 13, 마이너스 3, 21, 4, 22, 2, 23, 0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두 번째 2번은요. i와 j 값이 그러니까 행과 열의 위치가 서로 같으면 값이 서로 같으면 1로 쓰고 다르면 0으로 쓰래요. i와 j가 서로 같을 때 i와 j가 서로 다를 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일단 똑같이 2바이 3인데요. 서로 같은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말고는 다 다르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더라. 간단합니다. 다음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네, 계산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3번은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각각의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의 값들끼리 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더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덧셈 실수배를 요 밑에다가 적죠. 행렬에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 A라고 하는 행렬의 값이 A11, 12, 21, 22, 29. B는 B11, 12, 21, 22, 1대. 어떤 경우에서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고? 모양이 서로 같을 때. 그쵸? 모양이 서로 같은 행렬에서 뭘 해주면 된다?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뭐 하면 된다고? 연산하시면 됩니다. 더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A 더하기 B 같은 경우에 1행 1열끼리 1열끼리 1행 2열끼리 2행 1열끼리 2행 2열끼리 그럼 빼는 건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뭐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A11 빼기 B11 A12 빼기 B12 A21 빼기 B21 A22 빼기 B22 이렇게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수배 같은 경우 덧셈뺄셈 먼저 하고 실수배는 나중에 옆으로 뺄게요. 덧셈뺄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을 하면 되더라. 여기서 성립하는 거는 뭐뭐뭐 성립한다. 교환법칙 이렇게 덧셈에서는 우리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었을걸? 뺄셈이라는 계산은 아예 하지도 마라.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덧셈으로 쳐라. 이거 1단원에서 했던 얘기예요. 뭐죠? 항을 구분할 때에 그쵸? 요 얘기 했었어요. 항을 구분할 때에 더하기 플러스 기호로 구분한다. 가운데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걔는 뒤에 숫자 주고 괄호를 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똑같아요. 플러스 기호만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떤 계산 법칙이 성립한다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뒤집어도 돼요. 어디? 앞에를 먼저 더하거나 뒤를 먼저 더하거나 상관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 밑에 그 279페이지 내용이죠. 그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는 니네 개념 노트에 적어주십시오. 나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이거는 안 적을 거예요. 적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다 찝그려야 돼서 전 생략할 거지만 니네 생략하지 마십시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한다. 여기, 여기에 되게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 영행렬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놨어요.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뭘 영행렬이라고 해? 모든 성분의 값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해. 그러면 영행렬은 모양이 정해진 애야? 아니야. 더하거나 빼는 그 애에 맞춰서 그냥 똑같이 들어가면 돼. 그지? 영행렬은 뭐라고? 모든 성분의 값이 얼마인? 0인 행렬.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라지 5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요. 0, 0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0, 0, 0, 0도 가능하고요. 모양이 정해진 애는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보다 보통은 실수배를 먼저 볼까요? 실수배. 행렬의 실수배. 행렬의 실수배. 어떤 경우에 A가 요거 그대로 쓸게요. A가 이렇게 돼 있을 때 KA라고 하는 그 값은 어떻게? K 곱하기 A11,
A12, A1, 21, A22로 볼 수 있는 D. 얘를 어떻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모든 성분의 값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성립하는 건 무엇이냐?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K, L, A 대신에 L, K, A 가능해요. 심지어 요거 먼저 계산하든 아니면 뒤에 걸 나중에 계산하든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결합법칙 성립해요. 교환법칙도 성립하죠. 앞뒤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분배법칙도 성립합니다.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야? K 곱하기 A 더하기 B 대신에 K, A 더하기 K, B 형태로 분배가 가능합니다. 행렬의 실수 배 또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했듯이 행렬의 실수배에서도 뭐가 성립한다고? 교환법칙, 결합법칙에다가 또 추가로 뭐까지? 분배까지 다 성립한다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스트 여기 더 샘플셈에서의 마지막 개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행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말할까? A의 행렬이 저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의 행렬이라고 하는 애는 모든 성분에다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준 A1, 2, A21, 마이너스 A21, 마이너스 A의 21을 말함이고요.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그냥 두 개를 서로 더해주면 영행렬이 나온다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끝. 교환법칙은 안 썼네요. 의미가 없나? 그죠? 자, 610, 바로 아마 옆에,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615, 616번 있을 텐데, 615, 616번은 그냥 숫자 계산하듯이 더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암산도 되겠다. 1번의 행렬은 뭐뭐뭐?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죠? 2번은요? 마이너스 44, 3 마이너스 5. 3번은요?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빼는 거군요.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를 빠르게 각각의 성분들끼리 하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616번도 마찬가지죠. 2항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다음 617번 제가 얘기했어요. 뭐부터 어떤 식으로 하라고? 정리, 대입, 계산. 이 순서만 지켜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필수 예제 4번에서 4번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부터. 정리해 주시면 얼마인데? A 마이너스 3B 나와요. 뭐라고? A 마이너스 3B 나와요. 대입 2113 빼기 3배에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계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을 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6, 3으로 바꾼 다음에 요걸 한 방에 계산하는 걸 선호합니다. 뭐 강제하진 않겠습니다. 니들 편한 대로 하십시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행렬 요것도 넘길게요. 필수예제 5번. 필수예제 6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렬 연립해서 각각의 행렬값을 구하시면 되니까 요것도 넘길게요.
7번 하나는 보겠습니다. 행렬에서 행렬의 변형 부분. 어떤 행렬을 보세요. 자, 죄송합니다. A라고 하는 값이 1, 2, 0, 1. B라고 하는 행렬의 값이 4, 6, 0, 3. 1, 3. C라고 하는 행렬의 값이 1, 0, 1, 0. 라고 되어 있을 때 XA 더하기 YB의 값이 C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으래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위치를 하나를 이 각각의 성분들 위치 애들 중에서 하나가 기준이 돼요. 누굴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 누가 봐도 A에 뭐가 보여서 0이 보여서 지금 A하고 B를 더해서 C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0이니까 0이니까 0 곱하기 X 더하기 Y는 1이래. Y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겠구나? 1이 되겠구나 라고 기준이 잡혀요. 아하, Y는 1이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어떤 적절한 값을 집어 넣어야지만 1, 0, 0을 더 채울 수 있을까?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어 주신다면 마이너스 3 계산하면 1, 마이너스 3 계산하면 6, 마이너스 6 돼서 0, 마이너스 3 계산하시면 0.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어떤 애를 기준으로 잡는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렬의 덧셈뺄셈 실수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림으로 공부를 안 하는 여러분들은 양아치가 아니에요. 전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 저기 뭐 한 6등급, 7등급 나오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덧셈뺄셈 실수배는 해요. 한 번만, 그러니까 숙제 하나도 안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그거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불나불나불 거리더라고요. 알아요. 안 까먹었어요.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곱셈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지기 전에는 좀 많이 까먹는데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래도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덧셈 뺄셈은 좀 빠르게 넘겼어요. 책에 있는 내용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끝냈죠. 중간에 예제도 거의 안 풀었습니다. 짠! 오늘의 첫 번째 한바닥이었습니다. 어때요? 별로 안 빡세죠? 이거는 만만하죠?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될까요? 네. 주말에 결혼식장을 가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동생 하나가 있어요. 우리 그 외갓집 제가 얘기해줬나? 우리 외갓집에는 그게 있거든요. 어머니가 오형제 첫째셔요. 오형제? 오남매 첫째시여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통 둘씩 나왔으니까 여기서 셋,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 셋이 마지막 셋째가 얘도 나이 텀이 여기도 막내도 나랑 나이가 차이 안 나는데 얘도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너네보다 많아.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주말에 형 나 대학원 가려고.
왜 그런 짓을? 이미 출근하고 있어. 그래, 존중할게. 진짜 공부가 좋나 봐요. 변태야. 난 잘 모르겠어, 대학원에 대해서. 내 주변에 이제 석사나 박사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학원 진학하는 애들도 꽤 많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연구를 위해서 석박을 가는 건지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렬의 곱셈. 곱셈하는 방법은 어떻게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먼저 어떻게 되어 있는? 앞에 있는 m 곱하기 p 행렬이랑 p 곱하기 n 행렬로 반드시 뭐가 같아야 돼요? 요 가운데 있는 앞에 있는 전열에서는 전 행렬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행렬에서는 뭐가? 이 열의 값과 뒤에 있는 애 누가? 행의 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곱하기가 가능해져요. 뭐라고요? 요 개수야. 이쪽의 개수.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 요 세로 행의 개수들이 모두 다 같아야만 하고요. 응?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지금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거 행렬 A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뭐가 서로 같을 때 행렬 A의 행의 수와 열의 수와 행렬 오늘따라 글씨가 왜 이러지? B의 행의 수가 서로 같을 때 곱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A 행렬에 A의 뭐 예를 들어 I행 I행의 모든 성분과 I행 B의 J행 열 모든 성분을 어떻게? 차례대로 곱해서 더한 값. 차례대로 곱하여 서로 더한 값. 이 A 곱하기 B 행렬의 무슨 성분? I, J의 새로운 성분이다. M 곱하기 P, 그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조금 한번 계산해보죠. 그 밑에 있는 나와 있는 것들. A, B와 X, Y라고 나와 있는 애를 서로 곱한다면 앞에 있는 행렬의 이 행의 모든 성분과 열의 모든 성분을 순서대로 곱해서
서로 더한 값이 새로운 몇 행 몇 열? 여기가 1행이었고요. 여기가 1열짜리였으니까 1행 1열의 성분이다. 그리고 지금 행열 자체가 이 A라고, 예를 들어 A가 M 곱하기 P 행열, B라고 하는 애가 P 곱하기 N 행열이라고 한다면 요 A 곱하기 B라고 하는 이 식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어떤 식 행열이 나온다고? M 곱하기 N 행열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몇 행 몇 열? 1행 2열 짜리 행열과 이 2행 1열짜리 성분에서 누구랑 누구랑 요 둘이 서로 같으니까 곱한 값은 얼마가 되겠더라? 1 곱하기 1 행열이 되겠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똑같아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그 4번 규칙 한번 보시면 A, B, C, D와 X, Y를 순서대로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행 곱하기 열을 해서 1행 1열의 새로운 성분이 된다고. 1행 1열의 새로운 성분. 마찬가지로 2행 1열의 새로운 성분. 2행 1열의 새로운 성분이 되겠더라 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 보통은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2차 정사각 행렬을 제일 많이 써요. A, B, C, D와 저기 뭐야 X, Y, X, U, Y, V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라고? 행렬 AX 더하기 BY 행렬 AU 더하기 BV 행열 CX 더하기 DY 행열 CU 더하기 DV 이런 형태로 앞에서는 행을 싸그리 싹 다다 순서대로 곱할 준비 왼쪽에서는 열을 싸그리 싹 다다 순차대로 곱할 준비 첫 번째 거랑 첫 번째 거 곱해서 써주고 두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만약에 세 번째 게 있으면 세 번째 거 만약에 네 번째 게 있으면 네 번째 거 어쨌든 어떨 때까지 끝날 때까지 어쨌든 다 써서 그걸 통째로 첫 번째 항 일행 1열의 성분 그 다음에 이것도 새로운 성분들이 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5번 같은 경우에 저 밑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 번만 계산하는 거 따라해 보시면 밑에 있어요. 3, 4, 마이너스 1과 2. 자, 우석이가 불러볼 거야. 천천히 할 거야.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몇 곱하기 몇? 그러니까 3 더하기 몇 곱하기 몇? 다시 뭐라고? 3 곱하기요? 4 곱하기 얼마요? 제가 모르는데. 너 모르는데. 다시. 3이 얘랑 누구랑 곱해야 돼요? 얘랑 곱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얘랑은 누구 곱해야 돼요? 여기랑 곱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8까지 계산을 해야 여기가 1행 1열의 성분이라고. 자, 다음 해봐. 빼기 4. 얘가 1행 2열의 성분이야. 더 있어 없어?
그럼 밑으로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몇 행이 된 거니까? 2행이 된 거니까 요 왼쪽에 있는 행렬에서도 몇 번째 행을? 2행을 곱해 나가야 되는 거지. 불러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 지금 너네는 속도를 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두 개를 곱해서 나온 행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들.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AB는 BA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뭐라고?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분배 법칙도 반드시 뭘 지켜서? 순서를 지켜서 나눠주는 분배 법칙은 가능해요. 결합 법칙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필수예제 9번 한번 보실까요? 필수예제 9번 한번 볼까요?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A라고 하는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래요. 이때 A에다가 AB 곱하면 1하고 2가 나오고요. A에다가 CD를 곱하면 1과 마이너스 1이 나올 때 A에다가 2A 더하기 3C 여기 얼마냐? 2B 더하기 3D의 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바꿀래? 분배 법칙은 가능하다고 했잖아. 분배 법칙은 가능하다고 했잖아. 분배 법칙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얘를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2A 2B 더하기 3C 3D 이렇게 바꾸면 돼요. 어차피 얘는 같은 행 요만큼 앞뒤로 따로 떼서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걸 써먹을 수 있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만약에 여기에서 다른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나온 힌트들이 있다면 그 힌트를 이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야 얘는 2배니까 2, 4 더하기 몇 배야? 3배니까 3 마이너스 3 따라서 5, 1 끝.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설명을 말을 하고서 쉽시다. 자, 요거 앞에서부터 조금 정리를 해서 적어보죠. 곱셈의 성질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드릴게요. 네 번째 내용이고요. 곱셈의 성질, 행렬에서의 행렬의 곱셈
성질. 일단 기본적으로요,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걸 좀 봐주세요.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A거든요. 그러면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A 곱하기 A 곱하기 A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는 A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랑 아니면 A에다가 A 제곱을 곱한 거나 서로 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앞에다 곱하든 뒤에다 곱하든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같은 애를 반복해서 곱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A의 M 곱하기 A의 N행렬 같은 경우에는 A의 M 더하기 N행렬이다.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을 나타낼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A의 M제곱의 N제곱은 난 근데 이런 연산이 나온 기억이 없는데. 다음 그 곱셈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하세요. 이건 거듭 제곱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밑에 행렬의 곱셈의 성질 뭐라고요? 절대 그 첫 번째 일반적으로 AB는 BA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뭐라고요? 교환 법칙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앞뒤를 바꿔서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제 요것만 쓰고 쉴게요. AB의 먼저 곱하나 나중에 곱하나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뭐예요?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마지막 분배 법칙도 A 곱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그 값은 AB 더하기 AC 분배는 가능합니다. 방향 조심해서.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에다가 C 곱해주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AC 더하기 BC로 순서 조심해서. 결합 법칙이,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은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렬의 곱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뭐라고요? 네,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랑 분배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실수배 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얘기하는 게요. 그 5번에 보시면 여기에 A 곱하기 영행렬 이나 0 곱하기 A나 모두 다 영행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AB가 0이라고 해서 일 때 여기다가 적어요. 밑에다 적을게요. 단 AB가 0이라고 해서 일 때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이런 거요. 0, 1, 0, 0, 1, 0, 0, 0 얘네들 서로 곱해보면 0, 0, 0, 0이 나오거든요. 둘 다 영행렬이 아니지만 곱했더니 영행렬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AB는 0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영행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다음이, 그래서가 아니라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영행렬이랑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행렬? 누구?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의 형태는요. 뭐와 뭐일 때? i와 어떤 단위 행렬이 그 성분이 뭐라고 할까? 얘를 A, I, J라고 할 때 I와 그 A, I, J의 값이 서로 같으면 I와 J가 서로 같으면 1이고요. I와 J가 서로 다르면 0인 거. 이 조건이 들어가 있는 행렬 같은 경우에를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단, 또 한 가지 조건. 단위 행렬은 어디서만 보냐면 정사각 행렬이에요. 정사각 행렬에서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들이 단위 행렬이 되냐면 예를 들면 1, 아니면 1, 1, 아니면 1, 1, 1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1을 써나가고 나머지를 다 몽땅 다 0을 채워주시면 얘를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위 행렬의 성질 중에 하나는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나 a가 돼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마치 1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숫자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요. 지금 그 몇 페이지냐면 291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2번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 법칙이나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니? 일부러 거기다 쓰고 있느라고 못 넘기고 있는 거지? 그러면 뒤에를 빼서 양쪽으로 보면 되지 않니?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나 어디 얘기한 거야? 거기 얘기한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 값은 결국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B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니까 여기 분배해 주시게 되면 A 더하기 BA 더하기 A 더하기 BB가 될 거고요. 그대로 다시 분배해주면 A제곱 더하기 BA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고 우리는 AB와 BA가 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아닙니다.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영, 만약에 여기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어. 문제에서 뜬금없이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 단, 요런 게 성립한다더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그 문제에서는 A, B는 BA라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니? 왜 대답을 안 하니? 입을 안 여니 왜? 입을 내가 이거 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매우 몹시 루드한 거라고?
이렇게 아 빨리 혼자 짓거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들린다니까요. 니들의 의도는 그게 아닐지라도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빨리 빨리 혼자 해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느껴져서 좀 기분이 그시기해요. 좀 답을 좀.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 아까가 아니라 저번에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물어보면은 어떻게 되니? 하고 이름까지 집어서 콕 집어갖고 야 마치 그 저기 누구냐? 니네 그거 배웠어? 위급 환자 발생 이런 거 하면은 거기 뭐지 까만색 후드티 입으신 분 119에 통화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랑 뭐가 달라? 지금 내가 네 이름을 딱 지적해갖고 너를 콕 집어갖고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 자식아 어? 알겠어요? 대답을 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도 대답이야. 자, 우선 다시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얘가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을 어떤 성질을 가진다고도 생각하면 된다고? 전개했을 때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 자, 얘가 이렇게 했다고. 무슨 뜻이야? 얘 교환법칙이 이 문제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이 문제에서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할 수도 있고 단 일반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단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또 페이크로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애는 원칙상으로 따지면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a 더 마이너스 b제곱이어야 되는데 얘가 맞는 식이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단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건 무슨 말이라고? ab는 ba랑 똑같구나. 여기서 힌트를 준 거구나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알겠니? 이걸 잡고 가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요. 하지만 단위행렬을 그런 걱정이 없지. 뭐가 성립해? 그냥 제곱을 하건 빼건 합차를 이용하건 뭘 하건 간에 어쨌든 다 성립해. 뭐가 왜? 이거 곱하면 사라지니까 A, E는 EA는 A와 서로 같으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고? 단위행렬을 제곱하건 n제곱하건 뭐건 간에 일단 단위행렬이 될 것이고 왜? 100을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10001, 10001, 10001 100번 곱하건 1000번 곱하건 10001이에요 10001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더라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트 이런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요 케일리 해밍턴 정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케일리 해밍턴 정리입니다. 얘도 역방향은 안 돼요.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는 안 돼요. 얘도 아까 요거처럼 반대 방향으로 안 되는 것처럼 얘도 반대 방향으로 안 돼요. 뭐냐면 A라고 하는 행렬이 A, B, C, D일 때 항상 언제나 A제곱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D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이는 0을 성립합니다. 무조건이야. 그럼 얘는 주로 어떨 때 쓰이나요? 차수 내릴 때요. 차수 내릴 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있잖아. A의 10제곱이 얼마야? 라는 그런 거에서 A 제곱이라는 거 대신에 이렇게 바꿔주면. 그럼 여기에 뭐 A 뭐 저기 뭐야 A 더하기 DA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처럼 응? 몇 제곱짜리였던 식이 10제곱짜리였던 식이 최고차항이 5차로 줄었다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차수를 계속 내릴 수 있게 되겠죠. 이럴 때 써먹어요. 뒤에서 나올 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 요런 특강 1번 같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자, 특강 1번. 특강 1번. 그거 봐봐봐. 뭐야? 왜 되는지 한번 봐봐봐. 왜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왜 돼요? 이거 결국에 뭐 이용하는 건데요? A제곱이라고 하는 값이랑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자, 일단 A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뭐니? A, B, CD고요. A, B, CD라서요. 계산해주면 A제곱 더하기 BC 맞죠? 또 AB 더하기 BD AB 더하기 BD 다음 AC 더하기 CD 마지막 BC 더하기 D제곱 이렇게 나와요. 다음 마이너스 A 더하기 D의 A제곱 A라고 하는 애니 계산해주면 얼마니?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D 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D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CD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D제곱 그 다음 라스트 AD 마이너스 BC 이는 AD 마이너스 BC 0 AD 마이너스 BC 위에서 1항 다 더해봐요. 1항 A제곱 사라졌네. 마이너스 AD 더하기 BC네. AD 마이너스 BC 이렇게까지 더하면 얼마? 0이죠. 또 사라지네요. 0이네요. 0이네요. 사라지네요. 0이네요. 0이네요. 다음 D제곱이 사라지고 AD 상쇄, BC 상쇄 0이네요. 반드시 2차 정사각 행렬에서 반드시 성립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뭘 하라고? 얘가 된다고 이걸 추로는 불가능합니다. 거꾸로는 못 가요. 여기로는 못 가요. 안 돼요. 노란 것도 아니야. 빨간 걸로. 불가능합니다. 자, 캘리미터 지금 문제에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A라고 하는 값이 2, 1, 1, 3일 때 A제곱 마이너스 5A에 대해서 구하여라. 내가 이걸 캘리미터 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나마 가장 머리를 쓴 방법이 이렇게 될 거예요. 분배 법칙 이용해서 여기까지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지? 그러면 2, 1, 1, 3에다가 얼마를 계산해서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0 2에다가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3 1 5에다 얼마냐 이거
3에다가 마이너스 5 빼니까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5, 0, 0, 얼마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 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켈리 해밍턴 정리로 뭐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뭐가 되는지를 확인해봐. a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3a. 맞아. 그럼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 ad 마이너스 bc 2는 0이라고. 그러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5, 2.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됐나 봐요. 내가 이 켈리 해밍턴은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한 방에 빵 하고 구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켈리 해밍턴 정리고요. 사실은 얘를요 본격적으로 써먹는 그런 개념들 또한 있었는데 과거에 유물로서 있었는데 한 가지, 그러니까 행렬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자체를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역행렬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 아까 그 마이너스 A 행렬 배웠잖아요. A에다가 마이너스 A 행렬을 서로 더하면 영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A에다가 역행렬, 그러니까 A에 대한 역행렬을 서로 곱해주면 단위행렬이 되는 행렬을 역행렬이라고 해서 그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행렬을 구하는 것들과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이렇게 스까스까해서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 또는 이제 데이터 시트를 정리할 때의 주된 사용처가 이제 사용되는 그런 쪽이고요. 행렬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공대 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 교수님들이 미치는 거야. 이거 행렬에 활용을 해야 되고 막 지금 우리 막 기깔나게 막 이런저런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참고로 교수님은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교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 혹은 학원 강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목표는 뭐야? 너네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표잖아요. 교수라는 직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연구활동이에요. 본인의 연구활동이 제일 중요한 거고 가르치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교육자가 아니에요. 연구자예요. 그래서 말을 뒤지게 못하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너네들한테 이해를 바라지 않고 혼자 떠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공부는 니네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행렬을 배우지도 않은 애한테 갑자기 역행렬을 이용해서 막 멋있게 하고 다 때려박고 그러고서 자 하고 가요. 그럼 다음에 막 시험에 대요. 그럼 어떻게 해? 좆된 거지. 옛날엔 그랬는데 근데 그나마 지금은 요거 행렬의 가장 기초라도 배워서 이제 좀 덜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그 교육자가 아닌 교수님들이 이 행렬에 대한 가장 이런 기초적인 것들부터 가르치고 있으면 안 하고 말지. 그래서 딴 데 가서 배워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배워요. 여기까지만. 근데 이제 역행렬이라는 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색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공대 쪽에서 이걸 써먹는다고 했죠? 거꾸로 얘기하면 공대 쪽이 아니면 평생 볼 일 없어요, 사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필수예제 10번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게? 지금 우리 문제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얘를 그러면 정리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고? AB와 BA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AB와 BA가 같다라는 말이 문제에 없다면 이 식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뭘 써야 돼요? A제곱 따로 B제곱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필수예제 10번에서 뭐 먼저 하고 A를 먼저 구해서 제곱을 하고 B를 먼저 구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게 이제 행렬의 거듭제곱 파트고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환아, 1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11번)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A라고 하는 애가 1, 0, 마이너스 1, 1이고요. 이때 A에다가 거듭해서 곱한 값이 1,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대요. 뭘 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어? 제곱을 해봐. 그래서 만약에 그래 그럼 A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블라블라라고 나왔어. 근데 얘랑은 달라. 그럼 뭐 해야 돼? 별표? 모르겠어요? 우석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수업 때 계속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난 수업 때 계속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었어요. 뭐가 보이면 뭘 한다. 뭐가 보이면 뭘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했었어요. 큰 수가 보이면 규칙을 찾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물어봤다는 건 반드시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규칙을 찾아서 얘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규칙인가요?를 찾으란 얘기야. 모르겠어요. 그런 거야. 알겠니, 아가들? 어렵지 않아요. 제일 무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안 해? 니들 머리 안 쓰는 거 좋아하잖아. 생각 없이 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생각 없이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별표 치는 거야? 틀리기야? 어떻게든 맞아야 된다라 그러면 뭐부터 해봐야 돼? 저거 해보면 되잖아. 몇 제곱인지는 모른대. 그럼 몇 제곱이 될지 모르니까 제곱해보고 안 되면 또 제곱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제곱해보고 계속 제곱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모르는 무슨 규칙? 야, 방금 전에 우리 수업 시간으로 따졌을 때 1시간 이내에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런 거 찾는 규칙 있었냐고. 없었다니까? 우석아? 그러면 뭐 해야 돼, 당연히? 해봐야지. 해본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석이 잘하는 게임이네. 좋아하는 게임이랑 잘하는 게임. 이 게임도 안 해? 그럼 뭐 하고 놀아? 영화 봐? 왜
뭐지? 무슨 영화 보는데? 전쟁 영화 같은 거? 애니. 자, 그럼 아저씨는 좋아하는 게임, 잘하는 게임. 피파? 너 피파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는 롤을 시작할 때, 난 롤을, 되게 오래 했었고, 접은 지 이제 한 2년, 3년 정도가 됐었는데, 어, 열심히는 했으나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고요. 미친 듯이 막 목숨 걸고 한 건 아니었고. 근데 항상 언제나 저는 뭔가 마음 잡고 열심히 이렇게 뭔가 했다라고 하면은 극상까지는 아니어도 상위권까지는 갔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롤 같은 경우에는 2%? 1% 상위 1% 안에 들어갔던 적이 있고 그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전국구 뭐 전 세계권은 아니어도 우리 서버에서는 뭐 3위, 5위 안에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다 최상위권에 속한다라고 하기 좀 애매한 수준까지가 이제 내가 취미로 하는 수준? 거기에서 더 하기 싫어하는? 그런 확 질려갖고 오히려 접는? 근데 무슨 얘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피파, 그래, 피파 좋아. 피파라는 게임을 처음에 시작을 한다 쳐. 그 처음 시작하는 애가 너한테 물어봐. 야, 이거는 어떻게 해? 저건 어떻게 해? 라고 하면 넌 뭐라고 대답해주냐? 야, 일단 한번 해봐봐.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나? 아니면 너 그림부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고 쳐봐. 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론 빠삭하게 다 배우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진짜 한 20시간, 50시간 그러고서 막 이게 경청한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발 담그고 자마자 바로 수영을 잘하냐? 아니지 않아? 수영장에 갔을 때는 뭐부터 시키냐? 준비운동부터 시키고 준비운동 끝나고 나면 뭐 해? 너 수영 안 해봤냐? 그럼 수영할 때 뭐 해? 물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고서 자 일단 느껴보세요. 뭐 팔다리 움직여보세요. 그럼 어프. 아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어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여기서 저때구나를 느끼고 여기 강사가 말을 하는 대로 하니까 몸이 좀 움직이네?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느낄 거 아니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해보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 처음에 니네 받을 때 엄마가 처음에 너네들한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쥐어줬을 때 너네 설명서 다 읽고 엄마한테 다 배우고 그러고서 아는 것만 하냐? 이것저것 막 눌러보다가 막 고장도 내고 망가져뜨리고 엄마가 막 혈압 올라가고 그걸 읽어주세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았었어? 그치?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야. 어? 그걸 왜 그렇게 해?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보는 게 공부라고. 모든 것들은 다 그래. 봐봐. 제곱 한번 해봐. 제곱해봐. 계산하면 얼마니? 1, 0, 마이너스 2, 1. 규칙이 보이면 다행이고 안 보이면 하나 더 해보시면 돼요. A 세제곱으로 해!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럼 또 해봐야지. 당연히. 이 다음에 제곱 다음엔 뭐지? 제곱 다음은 세제곱이지. 멍청이들아. 세제곱 다음은 네제곱이고 멍청이들아. 안 그래? 어? 계산하면 얼마야? 똑같이 또 1, 또 0, 또 마이너스 3, 1. 난 규칙 찾았는데. 너는 찾았어? 보여? 보여? 뭐가 보여?
할 때까지 했더니 보이잖아. 그럼 n은 얼마겠다? 10이구나. 다시 얘기한다고. 뭐 거듭 제곱 같은 거 문제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 해봐. 뭘 찾을 때까지? 규칙 찾을 때까지. 필수 이제 12번 읽어봐. 필수 이제 12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 a제곱만 a 자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성립한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문제라고? 뭔 대입을 해? 뭘 곱해? 아까 얘기했다? 나 이거 얘기한 지 10분 지났다 아까들? 아니 캘리밍턴 하기 전에 설명했으니까 그래도 쉬는 시간 전에 20분도 안 됐다잉? 뭔데? 그런 얘기한 적 없어. A, B는 B라고 놓고 풀어라 하고 얘기했잖아. 저 뒤에 있는 식이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값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걸 성립하는 걸 보자마자 AB와 BA가 서로 같기 때문에 가운데가 상쇄되어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AB는 BA로 풀면 되겠다. B는 얼마고 4고 A는 얼마구나 5구나. 둘 중에 하나야. 수업을 듣는 신용만 하고 안 듣거나 아니면은 진짜 정말 생각을 못 했거나 좀 더 집중을 하면은 난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영희형. 여기서 난이도 업그레이드. 13번.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A 더하기 B는 0이고 A, B는 단위행렬이래. 이때 A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B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A 2023제곱 A의 2023제곱 마이너스 B의 2023제곱처럼 모양을 바꿔보자 이 얘기야. 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A, B죠. A, B잖아. A, B. 그럼 왼쪽에다가 A를 한번 곱해봐. 그리고 전개해봐. A제곱 더하기 AB는 0이야.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야? AB 대신에 단위행렬을 쓸 수 있다는 것이고 A제곱의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겠니? 어떻겠어? AB라는 애를 써먹기 위해서 왼쪽에다가 A를 곱해서
분배해서 저 A, B라는 애 대신에 단위 행렬로 바꿔서 정리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 그러면 A 4제곱이 2구나. 요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해서 A 더하기 B 곱하기 B는 0이라고 식을 놓고 정리하면 AB 더하기 B제곱은 0이라서 2 더하기 B제곱이 0이기 때문에 B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써먹으면 돼요. B 4제곱도 2구나. 그렇다면 A의 2023제곱 빼기 B의 2023제곱이라고 하는 애 대신에 뭐로 바꿀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으로 단위 행렬들만큼 다 깎아내려 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A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바꿔주고 나하면 이제 여기서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얼마 나오고요? 마이너스 2A요. 아니면 뭐 2B요.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A를 사용하여 나타내려 했네요. A를 사용하여 나타내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행렬을 활용해보면 돼요. 14번. 또 거듭제곱 있네. 해보면 돼요. 하세요. 뭐 될 때까지 단위 행렬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거듭해서 곱하세요. 굳이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아, 네, 공통수학 원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하나를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공통수학 2를 시작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은 아는 것만 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풀어요. 그런 마인드로는. 본 적이 없는 문제, 해본 적이 없는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를 손을 대본다라고 하는 행위가 많이 중요하고요. 그냥 손을 대본다, 무작정 풀어본다가 아니라 니들이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손을 대본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왜 여기서 이렇게 곱했을까? 뭐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곱해주고 오른쪽에서 곱해주고 곱하는 방향도 중요하게 변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쓰여야 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개념을 이용해서. 그걸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중학교 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동네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지환이가 어디였죠? 아니. 오기 전에. 위례? 지환이가 위례였고 안산이었나? 부천이었나? 그러니까 부천이었냐고 안산이었냐고. 안양이었냐? 다 틀렸네. 어쨌든. 까놓고 얘기해서요. 이 동네 학교 시험이 쉬워졌다라고 하더라도 어려워요. 나도 여기 이 주변에 있는 학교 시험이랑 삐까삐까 비슷하게 좀 또이또이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드물어요.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참신한 그림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참신한 그림 자체가 엿을 매기는 그런 그림은 좀 많이 드물어요.
근데 이거 대치 같은 여기 이 동네에서는 쉬운 문제가 드물어요. 니네들은 예전 습관, 예전 학교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만큼만 해도 되겠지. 솔찬히 얘기해서 강남구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특히 서울 밖으로 벗어나면 더 하겠지만 강남구 기준으로 강남구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것만 해도 난이도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좀 심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 강남에 프라임들이 이만큼 가진 선생님들은요 송파에서 넘어오면 한마디 해요 중학교 애들한테. 야 어차피 여기서 보는 이 정도 난이도는 니네 동네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까내리기도 해요. 근데 나는 진짜 정말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돌아다녀 봤으니까 물론 서울 서쪽이나 그 서울 아래쪽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 동네 저 동네 나도 좀 있어 보면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동네마다 색깔, 스타일 같은 거를 봤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저기 하남시 근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문제 5번인가 교과서 문제 5번에서 6번 정도 암기할 정도로 외우고 가면 90점이 나와요. 교과서 수준의 문제, 중단어, 대단한 말 그거 뭐 주구장창 외우게 시켜도 그래도 90점은 좀 그렇고 80점 초반대까지 올라와요. 센 너무 어렵지. 그 동네 기준으로는 센도 어려워. RPM만 풀 수 있으면 90점 중반까지 올라가요. 니네들은 그런 공부를 했던 거야. 여기서는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는 거고. 여기서는 제가 얘기했죠? 블랙라벨 기본이라고. 고등학교는 더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봐서 하는 얘기인데요. 하남 같은 경우에 성남? 성남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이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하남 같은 경우에도 저기 뭐야 뭐 유서 깊다 뭐 한 30년 40년 된 학교다 뭐 이런 애들 학교에 시험 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동네에 있는 학교들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출문제를 제가 푸는데 거의 45분에서 50분? 또 어떤 진짜 정말 난이도 잘못 낸 문제들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풀어도. 근데 하남 거기서 보면 중학교 시험 풀듯이 이게 변별력이 있는 시험지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데에서 먹히는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 지금 니네가 그 습관을 못 버려서 난리가 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좀 잘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아는 것만 푼다? 알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푼다? 이 동네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너는 계속 이 동네에 있을 거니까 이 동네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해드리자면 내신 대비 때 풀었던 문제 중에서 단 한 문제도 겹치는 거 안 나옵니다. 얘네들이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1000문제, 2000문제, 뭐 한 10,000문제 가까이 풀었다 치면 그 10,000문제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변형돼서 나와요. 숫자가 바뀌든 앞뒤가 바뀌든 개념 하나가 추가되든 아니면은 뭐 다른 유형이 추가됐든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절대로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아는 문제만 푸는 습관을 못 버린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럼 몇 점이에요? 20점, 10점이에요. 모르는 문제도, 본 적이 없는 문제도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공통수학 2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공통수학 2의 앞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각오하시고 단단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